전쟁 이후 우리 관심 속에서 벗어나 있던 러시아가 최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경기도서관에서 러시아 봄을 그린 그림이 전시돼 화제가 됐고요. 지난 주말에는 러시아 마린스키 발레단 김기민 수석 무용수가 한국인 최초로 볼레로 공연의 주역을 맡아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가까워지는 듯 했다가 멀어진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 오늘 이분과 함께 나눠봅니다. 김희은 갤러리 까르찌나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러시아 그림 전문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 김희은입니다. 예. 까르찌나가 이제 러시아어일 텐데 어떤 의미입니까? 그림이란 뜻이에요. 네. 아예 직관적으로 이제 그림. 네, 맞습니다. 현재 러시아 미술관을 이제 성수동 쪽에서 네.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러시아에서 20년을 사셨어요? 네, 99년부터 살았으니까요. 20년 더 됐죠. 지금 오. 그리고 저희 가족들은 다 러시아에 지금 아직도 있어요. 그럼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 혹시 남편분이? 네, 모스크바에 있습니다. 아니 그 러시아 분이 아니요, 한국 사람이에요. 그럼 결혼을 하셔서 해가지고 러시아로 네. 어떤 뭐 사업 때문에 그때 이제 99년도에 한창 러시아하고 사이가 좋았을 때고 예. 이제 저희가 좀 러시아 쪽으로 뭔가 특별한 일을 해보고자 해서 그쪽을 가게 됐죠. 아이들이 그럼 제법 클 것 같아요. 네, 저희 딸아이 하나 있는데요. 네. 우리 아이도 러시아에서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바이올린. 오. 예, 차이콥스키 음대 졸업했어요. 이야. 그 공교롭게도 또 이제 좀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걱정도 네. 많이 하셨겠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는 사실 좀 많이 힘들고 그랬지만 이제 좀 많이 익숙해졌고요. 그리고 또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화해의 무드와 굉장히 핑크 무드로 많이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면에서 예.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좀 뭔가 힘이 나고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시기예요. 예. 과거는 흘러갔습니다. 그렇죠. 제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같이 다녔던 그 중마고가 있는데 아, 네. 명식이라고 있는데 네, 명식이. 러시아 분이랑 결혼해서 이 친구도 러시아에 살다가 지금 이제 한국 와서 네. 러시아 여성분이랑 자녀 둘 아들을 낳아서 잘 키우고 살고 있는데 너무 잘생겼어요, 아이들이. 아, 제 친구는 그렇게 잘생긴 애가 아니었거든요. 네. 엄마가 중요한 거예요, 원래. 그래서 깜짝 놀라서 오랜만에 작년에 이렇게 큰 아이들 이제 사진을 네. 이렇게 만나서 연말에 만나서 봤는데 너무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맞는 것 같아요. 다문화 가정 친구들이 좀 외모적으로나 어떤 수려하죠. 능력적으로 네네. 좀 우월한, 물론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친구를 보니까 좀 그런 마음이 가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러시아 사람들 사귀어 보면 네. 굉장히 좋은 그런 어떤 형질을 많이 갖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그분도 되게 좋으실 겁니다. 예. 그리고 러시아 여성들이 생활력이 강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잘 네. 참고 이 민족 자체가 은근과 끈기의 상징인 민족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갑자기 그 친구 생각나는데 듣고 네. 있나 모르겠습니다. 자, 예술 분야에서 러시아는 뭐 많은 분야에서 뭐 인정을 받고 있죠. 그죠. 네. 음악, 뭐 미술, 이제 따님이 이제 음악을 전공하셨다고 네네. 하셨습니다만 발레도 그렇고 러시아 국립박물관 도슨트로 오래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네네. 주로 러시아 미술의 특징하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 러시아인들의 어떤 그 특성과 삶이 예술에 녹아 있고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사실 이제 러시아가 19세기 그리고 이제 혁명전 20세기 초반에 러시아 예술을 한마디로 제2의 르네상스라고 할 만큼 굉장히 폭발적으로 발전을 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너무 잘 알고 있는 문학에서는 뭐 톨스토이라든지 도스토옙스키, 예. 그리고 음악에서는 뭐 차이콥스키, 라흐마니노프 같은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다 이 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통 이러잖아요. 러시아에 미술이 있어? 라는 게 보통의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네, 아는 그 딱 떠오르는 미술가가 사실은 그 별로 없어요. 별로 없으니까. 네. 근데 사실 앵커님도 잘 아시겠지만 말레비치, 칸진스키, 샤갈 잘 아시죠? 샤갈이 있었군요. 네네. 이 세 사람이 다 러시아 출신의 화가들이에요. 왜냐하면 샤갈하면은 이 추운 나라랑 연관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래요. 그쵸. 네, 그림 맞죠. 자체 그림이 화풍이. 그리고 되게 굉장히 현대적이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뭐 상상이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그림이긴 한데 사실 샤갈이 그리고 있는 모든 그림의 바탕이 러시아를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작가 세 사람이 이 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작가도 많았지만 네. 사실 추상 미술의 토대가 된 작가들이에요. 칸딘스키. 근데 이런 걸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분들이 별로 없어요. 교육적인 측면에서 좀 이렇게 잘 안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소련이라는 시기를 거쳤기 때문입니다. 소련의 예술 사조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사실 접근도 하면 안 되고 이념이 맞아요. 어느 정도 장벽으로 요소요소에 자리를 네, 했기 그래서 때문에 그런 그렇군요. 것도 있고 그래서 뭐 서양 미술사에서 칸진스키는 칸진스키의 뭐 주상 미술 네. 아니면 말레비치 미술 뭐 샤갈의 그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러시아랑 엮어서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렇네요. 저도 샤갈이 러시아라는 네. 생각을 어느 순간 살다가 어느 순간에는 알았을 텐데 요즘에는 그렇게 그리고 맞- 같이 묶이는 화가들도 러시아 쪽 계통의 화가들이랑 잘 안 묶이니까 샤갈 같은 맞아요, 경우도. 맞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러시아를 네. 미술이 없는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문학이 그렇게 발달하고 음악이 발달하는데 큰 편견이었네요. 미술만 발달하지 않을 리가 없어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러시아 미술을 근데 이제 모든 그 시기를 통틀어서 러시아 미술을 한마디로 표현해라 하면 어떤 그 리얼리즘 예술의 캐고입니다. 예. 리얼리즘 예술은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여주고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그런 독특한 장르인데요. 러시아가 이 부분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서 예. 우리는 잘 모르지만 사실 이 부분을 뭐 공부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참여를 한다던가 하게 되면 굉장히 깊은 감동을 느끼게 돼요. 예. 지금 그 이란과의 전쟁 상황에서 미국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고 우려를 하는 그 네. 미국인들이 많거든요. 네, 네. 그게 바로 이제 트럼프 때문이거든요, 사실. 근데 러시아의 이런 요소요소의 그 예술적인 어떤 업적이 드러나지 않는 거는 전 푸틴의 영향도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호전적인 인물이 맞아요. 네. 예, 러시아를 장기 집권하다 네, 보니까 네, 네, 네. 그 수면 아래에 있는 그런 예술의 정신들이 더 꽃을 못 피우는 게 아닌가 맞아요. 너무 해외적으로. 좀 안타까운 현실이 예. 뭐 어떤 정치적인 문제나 전쟁 뭐 이런 건 다 빼고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 예술이 퇴출되는 게 세계적인 분위기잖아요. 예. 우리 아이도 바이올린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게요. 근데 예. 사실 예술은 좀 그런 거와 분리되어서 과연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깊이가 무엇인가 그렇죠. 그리고 무엇을 보여주는가 그리고 우린 여기에서 우리나라에 맞게 무엇을 받아들일까만을 생각하면 되는데 사실 너무 정치적으로 이렇게 흘러가 버리니까 좀 힘든 현실이죠. 네. 사실 일례로 2024년도에 자하로바 스베틀러나 로바 자하로바라고 하는 러시아 대표적인 무용수 발레리나가 한국에서 공연을 가지기로 했었는데요. 네. 근데 전쟁을 이유로 그게 캔슬이 돼 버렸어요. 아, 이쪽에서의 어떤 거부반이 네, 한국에서 있어서 네. 아, 근데 안타깝네요. 이 사람은 이 발레라는 그 예술 컨텐츠에서는 최고봉인 여자거든요. 이야, 그런 그 문화를 네.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푸틴 때문에 놓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때 당시에 그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일제히 나온 헤드가 뭐였냐면 네. 푸틴의 발레리나 자하로바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너무 우리가 편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물론 뭐 이걸 뭐 우리나라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는 건데 세계 지금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하지만 이제는 그런 어떤 편견을 버리고 러시아 예술 그림 뭐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받아들일 수 예.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생각입니다. 전쟁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교민의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너무 슬프고 힘든 현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전쟁이 그 전쟁 전에 한러 수교 후 36주년이 됐어요, 지금. 근데 그 사이에 30년이란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하잖아요. 너무 많은 걸 이뤄냅니다. 뭐 기업은 기업대로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리고 러시아 내에서의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아요. 완전 한류를 뛰어넘는 러시아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환호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 거의 다 없어지고 전쟁 전에는 모스크바만 해도 교민이 2,500명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 800명, 9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기업은 다 철수하고 아이고. 네, 참 그렇지만 예. 지금 근데 좀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분위기가 많았었는데요.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런 얘기조차 있었죠. 제 또 방송하는 후배 하나가 러시아 분이랑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네. 한동안은 그 러시아 여자랑 결혼하면 군대 가야 돼. 러시아 가서 군대 가야 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지만 뭐 그런 이제 공포감이 전쟁에 대한 공포감이 그만큼 사람 간의 국가 간의 마음을 멀게 하는 그런 그렇죠. 뭐 아니라고 하지만 러시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울감도 크겠죠. 굉장히 클 겁니다. 전쟁은 다 그런 거예요. 어떤 나라에서 열리든 간에 정말 전쟁이란 건 그런 것 같아요. 예. 미술계 쪽으로 봐도 뭐 칸딘스키는 이제 많은 분들이 교과서에서도 봤기 때문에 전시회 열리면은 뭐 줄 서서 보는 그런 작품들인데 그럼요. 네. 지금은 또 그런 분위기는 아닌가요?
근데 뭐 칸진스키 이런 작가들은 그걸 뛰어넘었죠. 네. 지금 세계적인 박물관에서도 칸진스키 작품 많이 보유돼 있고 그리고 이 혁명 이후에 칸진스키도 독일로 넘어가서 청기사파를 만들면서 그쪽에 참 칸진스키 작품도 많고 또 뭐 네. 네. 또 뭐 말레비치 같은 경우는 워낙에 그 검은 사각형이라는 작품을 만들어내면서 사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잖아요. 네. 1조 원. 네. 그래서 뭐 우리에게 어떤 그 전쟁을 뛰어넘는 일단 거 됐고 전쟁 때문에 톨스토이를 싫어하거나 도스토옙스키의 어떤 작품을 읽지 않고 그렇죠. 그러진 않죠. 예. 네. 그렇다면 일단 네.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칸딘스키나 뭐 도스토옙스키나 이렇게 그거와 관련된 지금 업무는 아니신 거잖아요. 그죠. 현대 화가들도 좀 해야 되고. 현대화가를 하죠. 네. 점시하면서 엄청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제 저희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소장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그림들이 많기는 한데요. 예. 그것보다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직항이 없다는 거. 다 트랜짓으로 러시아를 일단, 가야 돼요. 네. 이 수급을 해오기가 일단 네. 어렵군요, 현실적으로. 네. 그림은 항공으로 와야 되거든요. 사실 배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뭐 일단 직항이 없고 그다음에 지금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자체에서 그림을 가지고 들어오거나 할 때 뭐 반출증이라든지 예민하겠네요. 예민 정도가 아니라 수출세라는 게 있어가지고 수출세요? 네 전쟁세 같은 거죠. 그림에다 세금이 그걸 엄청 매겨요? 올랐습니다. 예, 뭐 지금 뭐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규제 품목이 몇천 개가 되니까요. 러시아하고 교류해서 뭐 속속들이 얘기하자면 정말 밤을 새야 할 정도로 네. 네. 아마 청취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그렇다면 왜 서울 그것도 이제 핫한 힙한 성수동에 러시아 전문 갤러리를 운영하고 계실까? 그쵸. 이제 뭐 이게 사업적인 부분에서 제가 들어오고 한 2년 정도 있다가 이제 전쟁이 터졌는데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왜 우리 유행가 가사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제가 좀 낭만적인 얘기를 러시아 하자면 문화와 러시아 그림을 사랑하기 네, 저는 때문에. 20몇 년을 러시아에 살았는데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주로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질문을 좀 자주 듣는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이제 어떤 화분을 샀어요. 화분을 사가지고 나는 너무 예쁜 분홍꽃을 키울 것을 기대하면서 네. 매일 물을 주고 아침마다 눈을 맞추고 키우잖아요. 예. 근데 막상 꽃이 딱 폈는데 회색 꽃이 폈어요. 그럼 그 꽃을 꺾을 수 있나요? 키우는 동안의 정성과 그럼요. 기대감을 꽃 색깔이 다르다고 버리는 사람은 없겠죠. 그럼요. 네. 그거 똑같습니다. 저도 뭐 정말 잘 될 것을 기대하고 러시아와의 어떤 그 전문성을 키웠지만 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또 막 불평하고 확 돌아설 게 예. 아니라 은근과 끈기로 뚜벅뚜벅 묵묵히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러시아 미술을 소개하는 일에 어떤 그 철학이 있으시다면 이유가 있으시다면 예. 일단 저는 이제 거의 30대, 40대, 지금 50대, 30년 가까이 네. 이 러시아 예술을 접하고 있는데요. 정말 매번 느끼는 거지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느끼는 거지만 네. 그 깊이에 제가 다시 태어납니다. 매번. 너무 아름답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뭔가 내가 나누는 대화들이 또 나를 만들어주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 비즈니스긴 하지만 그 비즈니스 안에서 어떤 기쁨을 찾는다고 할까요? 네. 그래서 러시아 예술을 버릴 수도 없고 그리고 하고 있으면서도 되게 즐겁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힘들지 않은 건 아닙니다. 예. 좀 과거를 한번 여쭤보면 미술과 관련한 어떤 아니요, 전혀 아니고요. 예. 저는 이제 30살에 처음 러시아를 갔는데요. 네. 거기에서 이제 우연히 러시아 박물관을 가게 됩니다. 가서 그림을 보는데 전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렇게 멋진 그냥 처음에는 그냥 이게 뭔지 이 멋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좀 하다가 나중에 점점 깊이 빠져들게 되고 예. 그게 직업이 된 케이스예요. 전혀 미술과는 관계되지 않는 일을 예.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순수한 열정으로 출발을 해서 네, 맞아요. 이제 한국에 오셔서 그 러시아의 미술과 관련한 문화와 관련한 어떤 전도사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 건데 경기도서관에서 첫 봄이라는 기획전이 네네네. 있었습니다. 네네. 도슨트로 여기 참여를 하셨는데 현장의 반응은 어땠나요? 일단 이제 저희 경기도서관에서 그 도서관이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근데 이제 그래서 처음이라는 주제로 전시해 주기를 원하셔가지고 예.
저기 했는데 처음에 저는 이제 그냥 개최한다는데 의의를 갖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너무 뜻밖의 많은 분들의 호응을 받았어요. 일단 첫 번째 일단 오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어떤 인문학적 소양이 굉장히 높았다. 네. 그리고 저한테 주는 질문이나 아니면 그림을 받아들이는 어떤 그 태도나 열정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그 여러 프로그램 중에서 어린이 도슨트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림 이야기 프로그램을 너무 좋아해 주셨어요. 예. 러시아와 우리와의 그 관계 네. 또 미술에 대한 열정을 좀 두루두루 번갈아가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네네네. 제가 시작하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마린스키 발레단 김기민 발레리노가 네네네. 주연을 맡기도 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네. 그리고 좀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 오리땡 초코파이가 맞아요. 러시아에서 네. 그렇게 잘 팔립니까? 뭐 네. 국민 간식이죠. 네. 아 러시아의 국민 간식이 됐어요? 네, 그럼요. 국민 간식. 우리나라에서 그것뿐만이- 정이라고 그래갖고 국민 간식이었다가 조금 이제 식은 우린 열정이 좀 너무 식었는데. 맛있는 게 많은데 물론 러시아도 그렇긴 한데 예. 아주 그 획기적이잖아요. 안에는 마시말로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마시말로가 있고 예. 그 밖엔 초콜릿이 또 러시아 사람이 초콜릿을 사랑하는 민족들이거든요. 거기다가 달콤하고 말랑하고 그 다음에 뭐 일단 또 좀 약간 좀 기업적인 그러니까 경제적인 면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기업들의 어떤 그 마케팅 능력이 대단합니다. 여기 또 다른 예로 팔도 도시락 말씀드려도 되죠. 네, 팔땡 도시. 팔땡 도시락 네. 뭐 초코파이를 뛰어넘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소식들이. 그러니까 그럼요. 러시아의 전쟁이라는 이슈가 네. 이런 산업적인 문화적인 이슈를 다 그냥 블랙홀로 몰아넣었기 그럼요. 때문에. 좀 아쉬운 건 이제 현대자동차가 지금 철수한 상태고 삼성도 그렇고 그렇지만 항상 이 대기업들도 지금 다시 러시아와의 관계 호전을 네. 위해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 전쟁 그런 거 다 떠나서 너무 양국이 좋아요. 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가 네. 그 현지에 있어봐서 아는데 너무 좋고 그리고 거기 시장 엄청 크잖아요. 절대 버릴 수 없는 시장입니다. 자, 제주에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비엔날레가 열리는데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작가들도 참여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네네. 이렇게 경색된 전쟁 국면의 상황에서 예술이 할 수 있는 역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네요. 일단 너무 위대한 일이고 네. 예술은 어떤 경우에도 서로의 어떤 그 경색을 녹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다들. 예. 그래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일이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정말 우리나라에서 큰 붐일 어떤 콘텐츠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콘텐츠는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매력에 깊이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몰라서 그렇지 알게 되면 또 우리 민족들이 되게 열정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저한테 너무 많은 분들이 러시아 가고 싶다. 러시아 진짜 궁금하다. 그 다음에 러시아 그림 진짜 좋은데? 라는 그런 많은 피드백을 주세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그 경기도서관에서 너무 지난번 전시가 좋았다고 하셔서 여름에 네. 여름 방학을 맞이해서 특별하게 눈의 나라 러시아라는 제목의 전시를 다시 합니다. 한 달간. 예, 예. 네. 그래서 하고 또 12월 달에는 저희가 할러 교류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민간 교류가 이런 그 전쟁 국면에서 더 새삼 필요성이 좀 부각되는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하죠. 너무 예. 중요하고 그리고 또 암묵적으로 또 정치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어떤 정부 부분에서도 우리가 하는 이 노력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뭐 러시아 대사관하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도 러시아 분들도 진짜 고마워합니다. 네. 지금 끊어지지 않게 이렇게 연결해주는. 근데 이건 분명히 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네. 전쟁이 언론 종식이 돼서 이런 맞아요. 민간 교류가 다시 가까운 나라를 느낄 수 있을 만큼 달라져야 될 텐데 네. 교민사회의 큰 그런 바람과 기대감, 네.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일단 직항이죠. 네, 직항이 열려야 일단은 이동이 빨라야 뭐든지 할 수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일단 경비가 절감이 돼야 더 나설 수 있는데요. 그렇죠. 네, 직항이 뚫려야 하고 그 이전에 전쟁이 끝나야겠죠. 네네. 자, 혹독한 겨울을 보내는 러시아인들의 정서, 네. 그 정서가 배어 있는 러시아의 미술, 음? 여유와 치유, 평화를 염원하는 예술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러시아와의 예술교를 통해서 얻게 되는 교감, 강조할 만한 부분은 어떤 점이라고?
설명해 우선 주시겠어요? 네. 우선 이제 러시아 예술을 받아들이면서 처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느낀 게 뭐냐면 예. 참고 인내하는 힘. 그 모든 장르의 예술에 그런 게 배어 있습니다. 우리 사실 인간이 아무리 뭐 풍족한 삶을 살고 뭐 평탄한 삶을 살아도 사실 참고 인내하는 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예. 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감각을 가질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게 어떤 계절적인 부분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살아보면 우리 막 추워갖고 어떻게 살지 걱정하잖아요. 근데 러시아의 4계절 중에 겨울이 가장 왕성한 어떤 활동을 하는 시기입니다. 아 그래요? 여름엔 쉬어요. 여름엔 휴가를 가지고 쉬고 겨울에 활동을 많이 하는데 저희 생각이랑 완전 다르네. 완전 반대죠. 너무 추우니까 겨울에는 집에만 있을 것 같은데 네. 보드카만 마실 것 같고 막 그런 집에서 이런 느낌인데.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갔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방학도 짧고 그다음에 일반 사람들도 겨울엔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추위 때문에 움츠러드는 민족들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그런 게 다 어떤 문학이나 이런 데 배어 있는 게 그런 혹독한 시간을 지났을 때 얻어지는 행복함, 예. 뭐 즐거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감을 가지고 있어서 러시아의 예술은 아주 뭐 그 인내 뒤에 오는 행복함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러시아 하면은 특히나 그 영화나 뭐 소설이나 네. 문학 작품에 그려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독창적인 면이 있고 그렇죠. 굉장히 색깔이 명확해요. 그럼요. 뭐 맞아요. 발레도 그렇고 클래식도 그렇고 맞아요. 러시아만의 색깔이 명확해서 맞아요. 충분히 이제 팬층이 두텁게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매력이 있다. 근데 그림도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네. 보고 계신 거잖아요. 네, 저희가 지금 2021년부터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저희에게 아주 찐 팬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꾸준히 너무 많은 것들을 즐기고 그리고 사실 뭐 외향 쪽 전체적인 여론 자체가 러시아에 대한 어떤 반감이 클지 모르지만 예. 정말 러시아를 조금이라도 알고 싶어하는 분들 사이에서 저희가 또 그래도 팬층이 있어서 그래도 제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성수동 가면 이제 직접 볼 수 있는데 좀 근데 비싸죠? 뭐 네. 그림 좀 접근 가능한 그런 작품들도 좀 있습니까? 굉장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아주 다양한 그래요? 그럼요. 네, 저는 당연하죠. 그러면, 얇은 지갑을 한번 챙겨서 한번 정말 갤러리 한번 들려보도록 기대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뭐 이렇게 좀 러시아와의 상황이 좋지 않은 때 문화적인 측면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우리 김현 대표님을 모셨는데 끝으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특히나 이제 한국과 러시아 민간 교류가 다시 회복될 그런 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전쟁이 끝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노력도 덧붙여 주시죠. 네, 할러 수교된 후 36주년이 되었고요. 지금 참 많은 분야에서 정말 열심히 전문가들이 진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바라는 건 어떤 편견이나 그런 거 가지지 않고 따뜻한 시선으로 한번 들여다봐 주시는 거. 그러면서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 것에 대해서 판단을 가져주시는 거 되게 저는 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살짝 그 안내를 드리자면 네. 홍보를 하자면 7월에 있을 그 경기도서관에서 만날 눈의 나라 러시아 전시와 그 다음에 11월에 열릴 한전 아트센터에서 열릴 겁니다. 그 할러 교류전은 이제 저기 서울에서 하고 그리고 저희 모스크바랑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가서 전시할 겁니다. 그러니까 교류전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시할 것에 대해서 깊이 관심 가져주시고 갤러리 까르지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관련된 또 내용 인접해서 또 나오실 수 있으면 한번 모셔서 너무 얘기를 영광입니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와 이념의 장벽은 높습니다만 그림, 예술, 그 생명력, 봄의 기운 그 장벽을 분명히 뛰어넘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오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까르치나 김희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